설거지를 하려는데 직접 만든 수도가 말썽. 산속 생활이 만만치 않다. 오랜만에 나온 친정 나들이에 큰며느리는 기분이 들뜨고 산골 동생 부부의 알콩달콩 사랑도 깊어간다. 자기야. 모든 짐을 지게로 올리는 힘든 생활에도 행복한 가족. 산매기 낚시에 날새는 줄 모르는 사이 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지는데 어머니 단단히 역정이 나셨다. 고기가 요새 고기라고 자랐다가 손밖에 안 걸어. 이렇게 동서도 꼼다가 모르고만 어디 갔냐고. 얼른 빨리 오라고. 동서 빨리 오라 그래, 세윤이 엄마. 세윤이 엄마. 빨리 가봐라. 네. 세윤이 똥 싸고 난리네. 저 안쪽에 있었어요. 안쪽에 뒤쪽에 가를 놔두고 갔으면 와서 얼른 봐야지. 똥을 싸고 가고 꼼다를 못. 안 그래도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가끔은 며느리들도 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보채는 아이들 보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눈치 보랴. 가려면 12시 안에 앉으면 돼. 엉아 잔다. 엉아 깨면 안 된다. 상윤이 한 마리 잡고 상엽이 한 마리 잡고 상엽도 잡았어요. 저 안쪽에 꽤 잡히던데. 나도 두 마리 잔다. 세윤이 봐. 많이 잡아오세요. 그러나 이쯤 되면 시어머니 눈치고 뭐고 없다. 그런데 이미 낚시 상황은 종료. 결국 엄마의 산매기는 물 건너갔다. 산매기 구경이나 해볼까? 하나, 둘, 셋. 후루룩 꽤 많다. 우와. 내가 잡은 건 어디 갔어? 자기가 잡은 거 작은 거. 자기 처음에 좀 큰 거 한 마리 잡았어. 잡은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제일 큰 거 두 마리를 제가 잡은 것 같네요. 아니라니까 자기. 자기가 잡은 거 이름 써놨냐? 내가 여기 있네 그래. 써졌네. 나 이름 큰 거에. 눈 멀은 거다 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눈물 내기 내기대요. 산을 오르는 일은 멈춤이 없어야 하는 형제의 일상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 곳곳에서 귀한 생명들을 만난다. 나무 등걸에 핀 산표고를 만났다. 틀리죠 향이 뭐 그렇고 죽 끓여 먹으면 참 좋고 반찬에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는. 땅 위에서 만난 이것은 이거는 이제 이름이 개발딱주라 그런데요. 대도 먹고 줄기도 먹고, 줄기도 먹고 요 잎도 먹고 다. 이 이제 개 발처럼 뭐 그런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개발딱주래요. 잎이. 재미난 별명을 가진 개발딱지의 본래 이름은 단풍취. 개발딱지는 군락을 이뤄 피는데 꽃 피기 전인 5, 6월 솜털 가득한 새순일 때 나물로 먹는다. 바위 틈에 사는 석이 손톱만큼 자라려면 5년이나 걸린다던데 요 석이들은 얼마나 오래 이곳에 살았을까?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도 산에 자라는 풀들은 저마다 제 이름과 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 곰치는 좀 작아요. 이렇게
강원도 곰치나 그런 게 큰데 이거는 자라요. 그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산 마늘 향이 나요. 예. 똑같이. 산은 어쩜 이렇게도 많은 생명을 그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산을 내려가다 산을 다시 오르는 형제. 내려가다가 다시 위 올라가고요. 아, 음량수를 지나쳐가지고요. 항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머니 물을 한 병씩 떠다 드리거든요. 음량수 물을. 음지, 양지 두 곳의 바위 틈을 통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음양수인데 산사람들은 이를 두고 신비의 샘이라 부른다. 물이 옛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어머니가 참 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드시고 했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해요, 한 번씩. 그러면 또 떠오라 말을 못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병 가져와서 또 떠다 드려요. 그 장인은 아끼고 한다는 게 얼마 전까지 냉장고에 들었더라니까요. 요 음양수에는 딸 아들 소원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한데 아, 시원하다. 아들 낳는다는 양수를 받아놓은 동생, 아들만 셋 둔 형님 무심코 드시려다 말고는 이쪽 먹어야 딸런다던데. 딸날 때까지 마셔야 돼. 저쪽 물만 먹어서 아들만. 기식씨 딸 하나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있나 보다. 야, 딸로 크다. 집에 돌아온 남성 씨, 산에서 해온 것들을 쭉 어머님께 선보이는데 그중 제일 자랑하고픈 것은 단연 이것. 이거 음량수 모르네. 그물려가 꼬리꼬리 어머니 그걸 하고 어머니 편 양반에다 주려고. 어디로 가려고? 무겁구만 왜 그렇게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익히지 말고 먹게. 그때는 막 익혀 먹고 냉장. 꼬리끼는 물이 있어 그랬던 게 아이고 냉장고에다 그걸 막 1년이 넘도록 놨어. 어머니 생각하는 두 아들의 마음까지 담긴 음양수. 전부샘이 물하고 국물은 진짜 양목이 없었던 약효라도 생기겠다. 뭐라고? 아직은 그날 늦은 오후 내일 장 보러 가야 되잖아. 두 가족이 합심해서 한 집 살림을 꾸려가니 의당, 장보기도 함께다. 볼펜 여기. 없는 거, 떨어진 거. 커피. 커피도 조금밖에 없어요. 커피, 라면 지금 7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마늘. 뭔 말이야? 마늘. 까놓은 거랑 조금 마늘. 있긴 한데 넉넉하진 않아서. 동서가 조금은 믿업지 않은 형님. 이럴 일이 아니다. 직접 확인에 나선다. 이번 주가 우리가 좀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딱 기본적인 것만 사는데 밀가루 같은 건 다음 주에 우리 빨리 충당해야 되거든. 그런 거는 여름에 소비가 많은 거야. 예. 국수하고 이제 라면 같은 거 그런 거는 한목에 좀 뭐 많이 모아놔야 돼. 지금 이제 요때 많이 이제 필요로 한 거거든. 식용유 없잖아. 식용유 저기 여기 그거 갖고 되냐? 여기도 하나 있던데요? 그거 갖고 되냐? 그 작은 게. 큰 통으로? 아니 저희가 현금이 지금 액수가 얼마 없어요. 확신하면 안 사고. 확신해?
알았어. 나중에 떨어지면 동서가 책임있다. 네, 제 돈 살. 적어놓는다 이거. 돈 관리 동서요. 우리 집 총무. 어떻게 충분히 먹게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고 제가 시켰어요. 네. 잘해요 야무지게. 네. 티격태격 하는 듯해도 이만한 동서지간이 없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적어둔 장보기 목록을 남성 씨에게 건넨다. 장봐오는 일은 남편 남성 씨의 목. 초콜릿. 아몬드 빵빵하게 들어있는 초콜릿. 알았어요. 많이 사오라네 물려. 갔다 올게요. 그런데 빠진 게 있다. 잠깐만. 아까 거기 메모지 좀 잠깐. 아 그리고 그때 저기 신문 한 부랑 뭔 신문? 어? 아 신문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뭔 신문? 여기 뒤에서 초콜릿이라. 아이의 아내의 주문은 따로 받는다. 네. 뭐지? 또 생각나면 제가 전화할게요. 알았어. 간다. 아이고, 내 애기 추워서 못 나가겠다. 안녕. 남성 씨를 장에 보내는 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은근히 기다리게도 된다. 바람 많이 분다. 추울 텐데 옷 좀 하나 더 입고 가지. 장에 나온 남성 씨. 오징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요 한번 하나 좀 싸면 안 될까요? 네. 요모조모 챙겨가며 장 보는 모습이 딱 살림꾼이다. 녹으니까 산에 올라가면 신문에서 좀 낙거든요. 이게 괜찮게도 안 녹거든. 적어준 목록대로 착착 장을 봐나가는 남성 씨. 열무씨는? 열무씨도 있고 좀 주십시오. 그럼 열무씨하고 여름 상추씨하고. 열무씨고요. 네. 여름 상추요. 여름 상추는 이게 3,000원입니다. 좀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녹성산에 심었던데. 아 그래요? 남성 씨 슈퍼에도 갔다. 다시 한번 메모 보며 빠진 것 없나 확인하고 첫 돌부터인데. (6개월부터) 첫 돌까지. 세윤이 것도 개월수 다 따져가며 꼼꼼하게 산다. 이제 다 샀는가 했는데 그렇다. 아내의 초콜릿이 빠졌다. 그리고 세연 엄마 주려고. 조용하세요. 이번엔 뭡니까? 그 시간 지리산집의 한가로운 오후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큰형님 댁 삼형제도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주셨다. 따따 맘마 먹어 맘마. 손주 사랑이 누구보다 크신 어머니. 세윤이를 늘 돌봐주시니 선미 씨는 한 손을 던다. 어머님이 세윤이를 봐주시는 동안 선미 씨는 미뤄뒀던 묵은 빨래를 속 시원하게 한다. 오랜만에 벼 떠서 계속 비 왔잖아요. 벼 떠서 빨래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날 빨래 쫙 말리는 기분이 되게 말끔하고 개운하거든요.
잘 만나 뵙고 우리 네. 의정부댁, 보령댁 잘 만나고 가네. 감사합니다. 올라가 저리 올라가. 식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먹었네. 너무 힘에 겨운 거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예, 조만간 한번 놀러 올라갈게. 예, 알겠습니다. 동사 내려갈게. 내려가세요. 계세요. 이렇게나 많이 지고 왔건만 반겨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제서야 나오시는 어머니. 아이고 많이 찍고 왔네. 한숨 찍고 왔네. 좀 찍어오지 그랬어 같이. 어? 같이 좀 찍어오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힘들대요. 그것도 젊었을 때 할 일인데 나이가 많으면 못해. 젊었을 때 해요. 그나저나 아내는 어딜 갔나? 아내를 찾는 남성 씨 살짝 방문을 열어보는데 엄마랑 아기랑은 코 자고 남성 씨 그냥 슬쩍 검은 봉투 하나만 방에 밀어놓는다. 그러지 않아. 피곤해갖고 누지 않은 거지. 몰래 먹을 것 같으니. 장봐온 열무를 혼자서 다듬고 계시는 어머니. 그제서야 뒤늦게 낮잠 자다 나오는 선미 씨. 뭐 조자지 있나? 조자지. 아, 찾았어요. 낮잠 자는 것까지 예쁜 남성 씨. 시원하지? 이거 사왔네. 이들의 사랑을 누가 말릴까? 그럴까요? 이거 영광한 게 사올게, 영광한 게. 어머니가 아까 세윤이 눕히고 장본 물건을 챙길 때도 깨가 쏟아진다. 잠깐 누웠다 나왔어요. 장은 재밌게 잘 봤어?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던데. 왜요?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가동. 하동? 응. 하동까지 나갔다 왔어요? 응. 혼자. 열무랑 사왔어요? 정음이 따졌겠어. 그래. 여기? 네. 안 부족했어? 또? 돈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돈 관리엔 철저한 선미 씨. 잔돈까지 탈탈 털어 챙긴다. 이 집의 총무답다. 그런데 내가 더 사오라고 한 거 있지 않았어? 신문이랑 그런 거. 내려갔다 올까? 깜빡해볼게.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어딨어? 이거 영수가 이렇게 적어주던데. 나 이렇게만 사왔는데. 아, 이거 형님이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거잖아. 사왔잖아, 너. 여기 있네. 어? 이거 이 뒤에. 아, 기저귀는 밑에 놔뒀어요? 안 사왔는데. 갔다 와. 내가 사오라는 건 하나도 안 사오고. 갔다 와. 내일 갔다 올까? 신문 본 지도 오래됐는데. 내일 갔다 올까, 다시? 본 지 오래돼서 좀 사오랬더니 말도 안 듣고. 아니, 별거 아닌데 뭐. 생각해보면 별일은 아닌데 왜 마음은 서운할까? 그때 사과를 사각사각 열심히 깎고 있는 남성 씨. 맛있겠다. 사과를 되게 좋아해요. 세윤이 엄마가. 먹어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이건 세윤이가. 이건 세윤이 엄마가. 이건 세윤이가. 먹어? 뭐야, 세윤이? 사과와 초콜릿을 뒤춤에 감춘 남성 씨. 살짝 아내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더니 먹였어. 온다. 세윤아. 왜? 그 사이 아내 앞에 사과와 초콜릿을 놓아둔다. 또 마술을 부렸다. 왜, 세윤이?
맛있겠다. 오늘 이거 사느라고 내저 신문도 못 사 그랬대. 이제 못 사다. 아유, 이것 때문이었어? 과일 얼마만이야? 어머니 큰일 났대. 야 초콜릿 숨겨놓고 뭐.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남성 씨의 마음. 이렇게? 좋아? 과일을 참 못 드시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과일 구경하기 조금 힘들어요. 좀. 아 근데 혼자만 먹으려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머니한테. 그건 좀 너무 굴욕적이다. 내일 어머니까지 안에 있어. 이렇게 몰래 먹는 사과. 세상에 이렇게나 맛있는 사과를 누가 먹어봤을까? 세연이 울음 딱 끝쳤네. 아내 입에 들어가는 거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남성 씨다. 잘 먹을게요. 세연이 맛있어? 앞으로 많이 사줄게. 공개적으로. 맛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구나. 이건 초콜릿 먹으면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니까. 이상한 힘이 있어. 확 풀리네요, 확. 아니 또 내려갔다 오는 게 워낙 번거로우니까 아 그것도 언제 또 사러 가야 되나 날짜 또 잡아야 되는데 했었는데 형이 먹고 싶은 거 이번에 그런 일이야.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사면 되는 거고. 이런 게 행복일까? 방 한가득 달콤 상큼한 시간이 흐른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잘 먹네. 밤 1시를 달려가는 시각. 그런데 남성 씨 아랫마을계로 길을 나선다. 올 시간 됐는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온다는 건지. 아이 오네. 올라오시네.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등산객 일행이 올라온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다 우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알겠죠? 예. 아이고 가도 온다 해가지고. 예. 잠깐만.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고 밤늦게 갑자기 또 연락 오셔갖고 이러고 오셨네. 예. 고생하셨어요. 밤길에 오시느라고. 모시아부터 모신. 남수희 집사람이다. 엄마. 아, 전에 안 봤지? 엄마 불러 모시아부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도 주무시다 일어나 반갑게 이들을 맞는다. 누나 우리가 좋아서 왔고 편해서 왔죠. 아이고 참 건강하시 보기 좋습니다. 야밤에 들이닥친 중년의 등산객들. 이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껏 지리산을 찾을 때마다 이곳 어머니의 집에 들러가는 오래된 가족 같은 손님이다. 밤이 한참이나 깊었는데 근데 세윤이가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칭얼거린다. 아빠 보자. 아빠. 아빠 남성 씨 아기를 달래보는데 또 많이 잔다. 글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업어야겠다. 아니 나 자, 내가 알아서. 그러자. 잘 자. 애기 내가 재울게. 나 먼저 잔다. 잘 자. 엄마 잔다. 세윤이 어디 아프기라도 한지 오늘따라 심하게 잠투정을 한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불안한 밤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윤이가 아프다. 요리 감기 기운이네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놓으니까. 병원에라도 얼른 가봐야 할 것 같다. 야, 열이 있다니까. 세훈아, 하나로 오봐. 머리가 좀 따뜻해. 이제 겨우 돌진한 어린 세윤. 혹여 잔병치레라 하더라도 걱정이 태산일 할머니다. 갔다 올게. 별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보내는 마음이 영 편치 않다. 걱정되지. 이런 데는 골천이라도 저런 데 같으면 차나 웅 타고 가지만 이런 데는 그렇잖아요. 어쩐 일인지 세윤이 낯빛이 조금 밝아졌다. 김세윤. 아픈 게 다 날아가 버렸나 본데 내려오니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견뎌주면 좋으련만. 어디 한번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은 산속 생활. 덜커덕 아이가 한번 아플 때면 오늘처럼 정말이지 큰일이다. 순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앉으시고. 안녕, 많이 컸네. 지금 뭐 좀 밤에 코가 그렁그렁하고 애가 막 가래가 끓는 것 같아요. 콧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아, 여보세요. 어디 한번 보자. 의사 선생님 청진기 들자마자 울음보가 터지는 세윤. 봐봐, 이거 봐봐. 어디 갔니? 장난감. 사탕. 사탕으로 달래질 세윤이 아니다. 많이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인데. 한 번만 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기침 먹고 하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응? 어제 유난히 그렇더라고요. 많이 찡찡대고. 귀 같은 데는 괜찮아요. 이제 감기 있다 보면은 중염도 생기다 보면 부면은 애가 이제 보채으로 쓰이는데 또 이제 먹는 거 괜찮은지 배 뭐 이렇게 좀 만져주고 대변 잘 보고 하면 괜찮아요. 네. 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래요. 잘 지내.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네. 조마조마 애 끌던 엄마 아빠. 그제서야 겨우 한시름 놓는다. 이거 걱정된다. 콧물 또 찐지 흘린다. 다 낫았어요. 병원에 오면 다 낫는 거예요. 콧물이 나도 다 낫는 거예요. 왜 콧물이? 지난번에도 한 번 걸려서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별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때마다 헷갈려서 맞다. 아이 걱정 한시름 놓고 나니 바깥 세상에 눈을 뜨는 선미 씨.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건가? 남성 씨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피자집으로 앞장선다. 피자는 아내 선미 씨가 좋아하는 음식. 네, 메뉴판 좀. 네. 메뉴를 받아든 선미 씨. 피자 종류야 거기서 거기. 중요한 건 피자 사이즈. 네, 슈퍼 콤비네이션으로 주세요. 네, 슈퍼로 알겠습니다. 주세요. 슈퍼로. 네. 네. 남성 씨는 아기를 안고 있고 선미 씨는 잡지를 끼고 앉았다. 요새 이런 머리띠가 유행이 되니까 원색적인. 사죠. 누가 해도 뭐 봐줄 사람이 있나? 이거 좀 원피스 좀 봐. 우와. 원피스 좀 봐요 좀 이런 건 봐줘야지. 어?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요새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입고 사는구나 싶네요. 신세 타령 뚝! 때마침 피자가 나왔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자기 얼굴이 딱 들리지 근데.
아, 나 진짜 아까부터 막 꼬르르 꼬르르 막 너무 심하게 배고팠어요. 피자가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피자를 스테이크 썰듯 칼질해가며 열심히 먹는 선미 씨. 맛이거든. 아, 맛있다. 이때만큼은 앞에 앉은 남성 씨도 세윤이도 안중에 없다. 아이 안고 일어서는 남편 남성 씨. 어딜 가나? 한번 휙 돌아보더니 이내 곧 먹기만 한다. 맨날 이제 나물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단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피자도 먹고 햄버거 주로 나오면 밥을 먹어야 돼. 그건 그래. 먹을 땐 좋은데 배가 빨리 꺼. 이제서야 남성 씨 피자 한 조각 얻어먹는다. 그런데 남성 씨 피자 한 입 물다 말고는 피클 좀 가져올게요. 어쩌다 딱 한 끼 피자인데도 밥이 그립고 칼칼한 맛이 당기는 남성 씨. 피자 앞에 두고 피클만 먹는다. 내친 김에 옷가게에도 들렀다. 됐다 이거. 아이, 어? 그봐, 나를 아직 모른다니까. 애기 다 고무줄이라 편하게 입다. 그렇지. 마음에 드는 바지 한 벌 골라서 갈아입고 나오는 아내. 와 예쁘네. 저렇게 입어도 예쁘네. 너무 막 춥고 맞겠다. 질른다니까. 마음에는 드는 눈치인데 사지는 않을 모양. 30분 지났는데? 30분 지났어. 아유 다리야. 엄마 또 시작했다. 한 번째, 이제 두 번, 세 번까지 입는다 가서 봐라. 그러니까 같이 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혼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보고 나와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 개 사주는 거야. 이때까지 한 번은 못 해줘서. 아니, 바지는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가격대가 조금 야, 세일합니다. 망설인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남성 씨 사주십시오. 드릴까요? 예. 네. 마음에 든다는데. 아, 사주는 거야 진짜? 아들 세윤 덕에 생각지도 않은 호사를 누린 엄마 선미 씨. 그 발걸음이 어찌 날아갈 듯 가볍지 않겠는가. 그 있어요. 구두 또각또각 걷는 그 느낌이요. 그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도 안 아프네요. 신나고. 그날 밤 슈퍼맨들이 한다. 한다, 난다. 준비. 엄마 한다. 준비. 뭔 일이야? 시작. 엄마의 무릎에 걸터 앉은 세윤이 꼬마 슈퍼맨이 돼보는 시간이다. 그게 아닌데 슈퍼맨 놀이가. 그렇다면 아빠가 말하는 슈퍼맨 놀이는 바로 이거다. 쭉 뻗은 아빠의 다리 위에서 하늘을 나는 바로 이것. 스릴 만점이다. 아 힘들어. 아니 할머니 가야 돼? 옳지, 옳지.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세윤이의 특급 재롱은 만세놀이. 만세. 바빠요. 부모는 아이의 세월 무색한 친구가 되고 아이는 부모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들 형제가 바위 틈에서 따온 서기버섯을 작은 며느리와 함께 손질하는 어머니. 비가 안 오면 여기 이렇게 패거든. 비가 오면 이렇게 딱 붙어.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이렇게 확 비비지 본단 말이야, 새카만이. 이게 딱이 하나 다 부서져 버리. 아, 어머니
비가 올 때 따야 되는 이건 거예요? 비올 때 따는 거예요. 나고 장마 때. 옛날부터 세기는 많이 금을 안 낸대. 많이 금을 내면 다리는 위험하대. 줄을 메고 따는 건 안 위험한데 이건 손세게 위험한 게라 이게. 손세게 한 개 보고 두 개 보고 올라가도 내려올 수가 없던데. 이게 위험한 게라. 근데 뭐든 진짜 욕심을 내면은 욕심 내고 자꾸 올라갔다 못 내려오고. 끝이 안 좋은. 산은 어머니에게 삶의 터전이었다. 그리고 산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삶의 이치를 가르쳤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상훈아, 학교 가자. 오늘 학교 가는 토요일이야. 학교 가야 돼. 일어나. 상훈이 일어나. 아들 삼형제를 잠에서 깨우는 일. 여느 날과 다름없는 큰며느리 은선 씨의 일과다. 일어나는 사람 안아준다. 일어나는 사람 안아준다. 잘 잤어? 어? 우산 쓴 삼형제.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산중의 비는 깊다. 산을 오르던 사람들 굵어진 빗줄기를 피해 집으로 찾아들었다. 아유, 야 막걸리 한잔 먹고 갑시다. 우리 전도가 마을에서 막걸리 먹고 밥이 나다.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 바쁠 땐 요리도 한다는 남성씨다. 김치전 반죽에 풋고추 송송 다져 부침개를 하려는데 어머니 훈수 한마디. 파 썰어놓은 거 그 어디 있지? 파도 넣으란 말씀이다. 기름에 달궈진 팬에 반죽 올리는 소리부터가 맛있다. 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네. 목소리가 일쪽 다른 목소리야. 남성씨 못하는 게 없다. 부침개 공중 뒤집기쯤은 묘기도 아니다. 나 여기다 나 앉아. 아이고 참 늘 잡으려고 원래 해. 근데 너무 큰데? 아내 성래 씨의 뒤집기도 보란 듯 성공. 늘좀 어떻게? 아니 사람 많으면 늘준다고도 바빠서 이제 또 반죽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난게 연습을 해보라 못하다. 난게 연습을 해봐 하나 해갖고. 나이가 시방 늘잡이려면 또 반죽해야 된다. 밑에 탄다 그러시. 두 손을 들이세요. 이 정도라니까요, 어머니죠. 잘하네. 다음부터 진짜 자기가 해. 나 몇 번 해봤다니까요. 어머니 사실은 저 되게 틈틈이 연습했었어요. 몰래 조금씩. 진짜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크잖아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서 얼른 혼자 먹고. 연습해야지. 네. 아니, 처음에 이렇게 탁 뒤집는 게 부럽더라고요. 선미 씨 뒤집기에 아주 신이 났다. 한 번만 더 있다 좀 그런데. 뿌듯하네요.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남몰래 쌓아온 솜씨. 정성 가득한 부침개가 완성됐다. 여기 찌진 나왔습니다. 좀 크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 산골다 산다 이럴 겁니다. 재밌지? 예,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 아무리 맞아도 이 집은 찍으면 선걸음에 부침개 한 쪽씩 나눠 먹고는 비를 피해 찾았던 손님들은 바삐 또 길을 재촉한다. 오늘처럼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물이 빨리 안 데피져요, 이게. 물 때가지고 하니까.
가스불로도 하면 되는데 가스불로 하면은 또 가스가 많이 달기 때문에 또 쥐고 와야 되지.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동안 선미 씨 커피를 탄다. 해치우고 나니까 이거 속이 편하네. 안 힘들어? 근데 요 며칠은 조금 좀 계속 빡셌던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것도 이거. 비 내리는 산중, 오후의 망중한을 즐긴다. 살풋이 내려앉는 산중의 비. 비를 따라 이 계절이 지고 나면 또 한 철의 계절이 다가올 것이다. 비를 쫓는 구름처럼 유유히 산골의 나날이 흐른다. 비를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대처에 나가 사는 둘째 형님이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엄청이야. 어? 아이고, 진짜 한번 올라가 요 꺼내. 오빠. 누님도 함께 오셨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조카 상윤이와 상엽이. 비 오는 험한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올라온 아이들이다. 그거 세리빠 신고 와. 신발 다 젖었냐? 나 양말까지. 그러면 제가 가서 벗을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있네, 여기 물에다가. 막아주냐? 맞추는 거예요. 이거 넣었냐? 차처럼. 벗어, 신발. 이것도 벗고. 아니, 2m로 펴요. 비 온데 엄마 올라가라 돼. 올라오기 싫은데 올라왔냐? 올라오기 싫은데 올라왔냐? 여기 봐. 올라오기 좋아서. 태훈이랑 놀려. 고생하셨어요. 올라오시느라. 아주버님. 네, 오셨어요.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막 그래 왜? 비오는 몇 시에 오르셨어요? 이거 비도 아닌데. 10명의 아들, 딸을 둔 어머니. 대처에 나가 사는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가끔씩 어머님을 찾아뵙는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래도 둘이 의논하면서 잘 살고 엄마 잘 모시고 그게 제일 고맙죠. 우리 동생들한테는. 우리가 못해주는 거 동생들이 하니까. 또 오면 또 꼭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니까.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고맙죠. 또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형님과 누님. 이들 형제 모두 장성에 출가하고 타지에 나가 살기 전까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다. 그 맛이 아니야. 입맛이 안 되고 왜 너무 그랬지. 도시에 나가 살아도 늘 이곳의 어머니가 그리운 형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는 거는 풀로 살아. 풀 전부 풀이야 우리는. 나무 잎 싸고. 이런 데서는 그런 거 먹고 살아야지 뭐 먹고 살아요. 우리도 담가놨어. 나물 무친 게 맛이 틀려요? 어머님이 하는 거랑? 좀 맛없어요. 대수씨들만 맛있잖아. 내가 맛있다. 내가 어떤지 아냐. 근데 어쩐지 아주버님이 저희 의신 집에 이제 처음 집 구경하러 오셨을 때 내놨는데 의외로 별로 안 드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진짜 푸짐하게 걸하게 그런 거 안 차렸는데 좋아하고 아줌마는 김치하고 딱 진짜 젓가락으로 찍찍 이랬더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막 상처받았었는데.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을 찾은 형제들. 그 이야기가 산골의 밤처럼 길다. 수제비 뚝뚝 끊어 얼큰한 매운탕을 만들고 있는 동생 부부.
어째 매운탕에서 깨맛이 날 것 같다. 빵 됐네 빵. 아 내가 그래서 나 항상 미술 시간이 나한테 항상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다니까. 그림 잘 그리잖아. 그래. 그 외에는 빵이 나는 거. 기타도 잘 치나? 알콩달콩 사는 동생 부부가 보글보글 끓여낸 수제비 매운탕. 자 먹으러 오세요. 됐네. 오늘 밤 형님 형수 모셔놓고 술 한잔 기울이기로 했다. 형님 앉자마자 재수 씨가 만든 매운탕 칭찬부터 한다. 맛있네요. 잘 끓였는데요. 나한테 맛없다고. 입술에 침을 좀. 아유, 맛있는데. 앞으로 좀 부탁해요, 점점. 그러나 함께 살며 왜 속 끓이는 마음 하나 없었겠는가. 좋게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예, 생각이 점점점 서운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딱 그 짐 들고 올라오는 딱 모습 보면은 내가 또 속이 좁은 생각을 했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또 금방 풀리거든요. 요즘 사는 게 또 우리가 또 많이 뭐니 해도 뭐 아무래도 뭐 요즘 세상에 그래도 서로 힘든 건 사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고 아직 젊다 아닙니까 우리는 뭐. 처음에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정말 남이 봤을 때 정말 부러운 그런 경제관 이런 동성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자, 안녕하세요. 아무튼 열심히 내일도 힘차게 위하여. 예예. 자잘한 마음의 근심까지 툭 터놓은 그날 밤 형제는 새삼스레 가족의 사랑을 느낀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그 산속에 그들이 산다. 이 길 끝에 그들의 집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다. 집에 가자. 재훈아, 우리 집 올라가자. 가끔씩 세상은 묻는다. 그 깊은 골짜기 왜 그리 고단한 삶을 사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그 산속에 사는 그들만의 이유를. 어머니도 건강을 해야 되고 오래오래 건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니까. 세윤이가 여기 지리산에서 태어났고 또 앞으로도 지리산에서 살아갈 텐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에겐 되게 행운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카들도 그렇고 그거에 늘 감사하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걸 깨우쳐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뭐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뭐 물론 숙제 같은 거 하고 공부도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커주는 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뭐 큰 욕심은 없어요. 공부 1등하고 그런 거 없고. 그건 하면 좋겠다. 이 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길. 그들의 삶은 길처럼 흐를 것이다.